박병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알맨 팀장 이경건입니다. 네.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른 계약서는 저희가 이전에 이제 사장님의 계약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중고차를 몇 규칙, 별칙, 제15 서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정은 뭐 2013년도인데 업데이트를 안 했군요.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개정판이 좀 더 이후에 8쪽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네. 그리고 그 지금 아래쪽에 위수탁 관리 계약서입니다. 드디어 위수탁 관리가 진짜 위수탁이 왔어요. 네. 네, 그전에는 양도 양수가 서로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위수탁이 있었던 적도 있고요. 매매를 하기 위한 위수탁이 또 있었고 뭐 아주 개판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이게 이제 위수탁 관리 계약서라고 내용이 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 이제 위수탁 관리 계약서는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이 위수탁 계약서도 매매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이제 뭐 조금 합의하에 수정될 부분이 있거나 혹은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조금 이 부분은 뺐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상호 협의하에 진행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총 2장인데 첫 번째 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언제 다 읽어 이거? 다 읽을 건 아니고요. 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좀 찝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을 제가 딱 한 군데 그 부분만 제가 찝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진행을 해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화물차 위수탁 관리 계약서입니다. 이거는 이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40조 관련 규정에 따라 갖고 이제 그 운송 사업자와 그 다음에 이제 화물자동차의 현물 출자자, 여기 바로 현물 출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누가 이제 그 금액을 들여갖고 화물차를 구매를 했는지 요거를 확실하게 규정을 짓고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현물 출자라고 해서 현물 출자는 뭐 다른 계약서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위수탁 관리 계약서 안쪽에 현물 출자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그 1조의 기본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이 원칙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볼 건 없고 여기서 한 번쯤 이제 읽어 보시면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지금 짚고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2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차량 번호나 혹은 이제 뭐 차명, 그리고 연식, 적재, 네. 중량, 그다음 차대 번호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 갖고 어떤 차로 위수탁 관리 계약서를 작성할 것인가, 이 항목들이 다 정리가 돼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이 2.5톤 냉탑이었나요? 이름이? 네. 그렇죠. 네. 대한민국에 있는 2.5톤 냉탑 모든 차량. 네, 그렇죠. 좋습니다. 냉탑의 기준이 뭐 투냉인지 원냉인지도 모르겠고 네, 하는 그렇죠. 그런 거랑 다르게 확실하게 차대 번호가 나와 있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3조에 이제 계약 기간 및 갱신이 있는데 이 계약의 유효 기간이 지금 여기에는 2년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1년도 될 수가 있고 3년도 될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상호 협의가야 하는데 보통은 1년도 하고 2년도 하고 요 둘 중에 이 둘 중에 하나를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이제 그 암묵적으로 뭐 계약이 만료돼서 뭐 이제 차를 이제 정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계약서는 꾸준히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기도 지금 자동 연장이 됐다고 이제 그 표시가 나와 있죠. 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운수사업법 제 40조 2 규정에 따른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중에서 네. 그 이제 위수탁 계약 관리 계약서 그 표준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언급을 해준다라는 네. 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제4조에 보면은 차량 손실로 인한 대체 이런 게 있는데, 자동차를 관리 운영함에 있어 갖고 그 뭐 이제 차량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네. 이제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뭐 진짜 천재지변이나 뭐 기타 내가 이제 사고를 당하는 것이 아닌 이상 네. 차량 관리의 문제점은 차주한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일을 열심히 잘 하고 뭐 2년 또 3년 동안 일을 잘 하고 있는데 미션 오일을 바꾼지 깜빡해서 뭐 잘 바꾸지 않았던가, 엔진 오일을 바꾸지 않았던가, 아니면 타이어를 교체하지 않아서 뭐 펑크가 터져서 문제가 생겼다던가, 이런 것들의 책임은 당연히 차주분한테 있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재반소의 비용은 이제 을이 부담한다. 요 네. 내용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제 5조에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채권 및 채무 관계가 있어요. 이 채권 및 채무 관계 중에서 1번하고 2번은 일단 넘어갈게요. 네. 3번. 제일 중요합니다. 갑은 계약 체결, 갱신, 해지, 차량에 대해서 대표차에 대한 동의 등을 조건으로 을에게 소요 비용 이외의 부당한 금전 지급을 요구하여선 아니 된다. 이겁니다.
좋습니다. 네, 이게 핵심 근본이네요, 요즘 네, 말로.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태까지 그 다른 위스탁 관리 계약서에는 만약에 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내가 이 계약서에 서명을 했으니까 너는 이제 서류 비용으로 얼마를 내놔라. 혹은 이제 뭐 업무 비용 처리로 뭐 얼마를 내놔라. 그리고 이제 뭐 위약금으로 얼마를 내놔라. 이런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이게 확실한 겁니다. 좋습니다. 나라에서도 이제 위탁 관리 계약서에 절대 부당한 금전 지급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제발 이건 좀 따라가세요. 어디든지. 무슨 계약서를 찍든 간에 어디 가서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든 간에 이 금전 지급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요거는 꼭 기억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업체들은 있을 수가 있죠. 나쁜 업체 있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 항목을 빼겠죠. 네. 피해라. 네. 피하는 게 좋다라는 네.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1이나 2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제반 행정 운송사업 관리 업무 대행의 대가로 매월 말일까지 이거는 흔히 얘기해서 지임료입니다. 네, 지임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당연히 이 지임료를 나갈 때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서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제세 공과금, 공제 분담금, 종합보험료, 이게 지임료 등을 1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법정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좋습니다. 왜냐면은 당연히 내야 될 금액을 내가 내지 않았을 경우 차주 분들도 화가 나실 거예요. 네. 내가 받아야 될 운송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그거를 소송을 들어가고 만약에 내가 승소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때 받지 못한 날로부터 일할 이자 계산이 돼서 다 지급이 돼야 된다는 건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5조를 간략하게 보면은 네. 난 너에게 추가적인 돈을 더 요구하지 않을 거야. 쓸데없는 데다 돈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내야 될 건 제발 좀 잘 내. 네. 이게 물론 이 넘버 자체가 내 거지만 네. 차는 네 거잖아. 네. 라는 개념의 어떤 돈적인 금전 관련된 조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6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 관리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차주분들이 운전하시다가 분명히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뭐 주정차 위반이나 신호 위반이나 뭐 과속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를 좀 늦게 내서 뭐 과태료가 발생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갖고는 당연히 차주분이 책임을 지셔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길게 적어둔 거예요. 네. 근데 당연히 내가 내 차량을 가지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내 차량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뭐 벌금, 과태료, 과징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가 다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조에서 좀 보면은 제가 대충 봐도 네. 딱 중요하게 여겨진 게 1번 갑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벌금이라던가 범칙금이나 이런 등등을 납부기일 이내에 네. 을에게 전달해야 된다. 왜냐면은 그게 갑의 주소로 가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정해진 기간이 넘어서면 또 추가 과태금이 또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전에 미리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6조의 4번이 굉장히 또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결국엔 현물 출자에 네.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물 출자를 통하면 그 차는 누구 거야라고 하면은 지입사 겁니다. 넘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할부를 내고 결과적으로 관리하고 쓰고 나중에 팔게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차주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갑이 을에 어떠한 그런 차량을 가지고 이런저런 행위를 할 수가 없다. 뭐 담보대출을 받거나 뭐 그걸 팔거나 아니면 누구 빌려주거나 이런 거는 아예 되지 않는다라는 항목이 좀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 돈 낸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니 허락이 아니라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예, 안 되는 거다. 네. 근데 이게 포함돼 있으니까. 뭐 당연히 들어갈 내용인데 그냥 안 들어가 있는 계약서가 너무 많다라는 거고요. 네. 자, 그다음 네, 그래서 요 6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과태료, 과징금 이런 것들 조심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저당권 이런 것들도 뭐 하면 안 된다. 결국엔 돈 얘기예요. 네. 그래서 돈 얘기를 좋은 얘기예요, 돈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정리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제 7조에 보시면은 이제 이게 나와요. 사고 당했을 때 어떻게 보상을 할 건지 그리고 사고 처리나 보상, 적재물 배상 보험 이 보험 가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오는데 당연히 보험은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승용차도 보험을 들죠. 뭐 의무보험이죠. 네, 대물이나 대인, 의무보험처럼 화물차에도 마찬가지로 의무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화물차에는 보험이 조금 더 다른 부분이 들어가긴 합니다. 대인, 대물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내 뒤에 실리는 적재물 보험이라고 해갖고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화주에서 내가 짐을
차주에게 믿고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화주의 짐이 없어졌다. 그러면은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나 몰라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적재물 보험도 같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비싼 물건을 싣고 가는데 사고가 나서 네. 그 물건이 조금 손상을 본다거나 유실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차주분들께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왜냐하면은 나는 이제 운송료를 고작 이제 뭐 몇십만 원 받고 운송을 하는데 뭐 뒤에 있는 장비가 뭐 1억이다. 그럼 1억 정도의 그 물건이 파손이 됐다라고 하면은 차주분께서 그걸 다 문다라고 하면은 사실 교통사고 때문에 쉽게 이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을 겁니다. 이것들을 애초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적재물 보험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이 적재물 보험도 마찬가지로 뭐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갖고 내가 뭐 내 스스로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내 몸이 조금 다쳤는데 내 그 보상을 어디까지 받을 것인지 이거는 개인 보험에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적재물 보험에서도 내가 최대 몇 억까지 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1회 사고가 났을 때 뭐 1회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얼마 조금 소액을 부담할 건지 아니면 좀 큰 금액을 부담할 건지 여기에 따라 갖고 그 보험료가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적재물 보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결국엔 이 7조의 얘기에는 적재물 배상 보험이나 이런 보험 가입들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7조는 이렇게 또 넘어가게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8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수 종사자 교육이라고 해갖고 이제 그 법규 및 행정 지시에 따른 차량 동원 종사자 교육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요거는 이제 내가 화물을 움직이면서 어느 부분에서 조심을 해야 되고 어느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성실히 듣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그렇죠.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 구조에 보면 주소 변경 신고, 당연히 이제 그 자동차 주차하거나 내가 이제 뭐 이사를 가거나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건 상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네. 이거는 갑과 을과 모두 다 같이 상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좋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10조 이제 그 제가 아까 제 5조의 사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계약의 해지 사유가 나와요. 네. 보통 이제 이 10조 계약의 해지 사유를 기반으로 일반 위수탁 계약서에서는 여기에 위약금을 걸거나 혹은 이제 뭐 우리한테 돈을 내놔라 이런 식 협박식의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곤 하는데. 정상적인 계약 해지 사유 및 상호 통지, 감차 처분 요 사항을 딱 보시면은 계약 기간 중이라도 상호간의 협의로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지금 금액이 전혀 발생되지 않아요. 그리고 갑과 을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뭐 이제 을에게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보면은 제 5조 제반 을의 부담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네. 지입료가 3개월 이상 밀렸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 7조 제 사망에 뭐 자동차 정기 검사를 2회 이상 기피한 경우 이것도 당연한 거죠. 승용차도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감차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화물차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정기 검사, 특히 요즘에 화물차 엄청나게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이제 경유로 어쩔 수 없이 경유차로 타다 보니까 환경 오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네네. 이 정기 검사를 피하게 되면은 당연히 화물을 운송할 때 이제 그 단속에 걸린다고 하죠. 이 단속에 걸리게 되면은 화물이 제 시간에 도착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은 이제 화주와 원청사가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그렇지. 감차 감차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면 갑의 동의 없이 관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거는 허락 없이 그냥 내 이거 타기 싫어 이제 그만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와서 해. 아무런 매매 계약서, 위수탁 계약서 없이 다른 사람을 끌어당겼을 경우 네.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뭐 그냥 아무도 모르면은 괜찮겠죠? 걸리지 않으면 장땡이지만 괜찮은 건가? 걸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이 되죠. 그럼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타고 있었고 이 사람은 앞으로 보험이 하나도 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흔히 얘기해서 무보험, 무보험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교통사고 중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말 그 차주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진짜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만큼 그만큼 이제 책임도 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제 차주분께서
어쩔 수 없이 일을 못할 때 그때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제10조의 2항을 보시면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을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둬야 된다. 네. 이 말인즉슨 하루 아침에 자를 수가 없다. 그럼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그 차주분들께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일 없다고 나가래요.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안 되고 2개월 동안 했던 일을 꾸준히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시간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감찰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본다라고 해도 네. 차주가 갑자기 쫓겨날 일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네. 예, 적어도 양쪽 서로 간에 2개월 정도의 예, 그 유예 기간을 둬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예 기간을 두기 전에 왜 이제 그만하라는 건지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시정할 수 있으면은 계속 해야 된다. 근데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2개월 동안의 유예 기간을 주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위스탁 계약서를 해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 3항을 보시면은 관할광청의 행정 지시, 계약에 따른 차량 관리 운행에 수반하는 제반 사항을 지체 없이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이거는 그거랑 뭐 비슷한 과태료 말입니다. 뭐 보험을 어겼을 때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 네. 라는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계약 사항을 보시면은 명시된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즉시 계약 당사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이 말인즉슨 이 위수탁 계약서에 뭐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됐거나 어떤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서로 상의하에 이제 그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5항 같은 경우에는 해약해도 본 계약 각 항에서 을이 부책하여야 할 제반 미결 사항에 대하여는 을 또는 보증인이 책임을 지고 변제하여야 한다. 차주가 원청사 자체와 계약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차주가 배상을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니요, 있어요, 많아요. 많다고요? 네, 많아요. 생각보다 예시를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10조까지 했죠. 네. 10조까지 하면은 양쪽은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키자. 그리고 나는 이걸 너한테 보장을 해줘. 라는 의미들이 많은데 조금 더 을에게 치우쳐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저희가 또 상담을 하다 보면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계약서 자체가 어쨌든 을이 너무 불리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갑이 불리하거든요. 차 한 대 태우는 거랑 공장 한 대 태우는 거랑은 진짜 규모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어디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냐면 차량이 여러 대 있으신 분들한테 많이 발생해요. 차량이 여러 대 있으신 분이 기사를 둔단 말이에요. 이 기사를 내가 쓸 거야. 기사분들도 뭐 안 그러신 분들 물론 많지만 간혹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보조 카드로 술값을 대신 계산을 하고 그 차 갖다 드라이브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디 쿵 받거나 아니면 화주에 뭔가 그러니까 그 앞에 입구 쪽을 많이 대문이나 아니면 경비소나 이런 데 친 게 많다는 거 저도 실제로 많이 알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갑이 약간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그리고 아까 과태료 부분도 그렇고 여러 번 강조하는 이유는 좀 거기에 있습니다. 네. 물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안 그러실 거라고 믿어요. 네. 간혹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넘어가죠. 자, 그리고 이제 제 11조 양도 양수가 나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그 운송 사업의 일부를 뭐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즉 원청사가 다른 사람에게 매각을 하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뭐 을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당연히 거기서 먹고 사는 차주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차주분들한테 동의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 네. 이 항에서는 뭐 사업을 양도한 경우, 을에 이제 동의를 다 받고 뭐 양도를 했습니다. 양도를 했으면은 동일한 내용의 위스탁 계약을 운송 사업을 양수한 자와 체결한 것으로 본다. 즉 이 위스탁 계약서는 1년이든 2년이든 내가 그 원청사의 주인이 누구든 간에 이거는 1년이고 2년이고 유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유지가 되고 네. 그리고 이제 3항을 보시면은 을은 현물 출자 차량을 매매하고 본 위스탁 계약상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타인에게 이전하려는 경우 당연히 원청사의 동의를 구하여야겠죠. 왜냐하면은 원청사에서는 이제 뭐 한 사람을 믿고 이제 그 화물을 어떻게 보면은 맡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지금 이제 뭐 건강상의 문제로 이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아무나 앉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제 원청사에서도 한번 확인 절차를 거쳐야겠죠. 이 사람이 누구지? 이 사람이 내 화물을 맡길 만한 자격이 되는 건지, 뭐 책임을 잘 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런 거보다는 제가 이런 사례는 또 확실하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네. 그거예요. 이제 이 넘버를 가지고 있고 일을 주던 업체가 갑자기 하루 아침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 차주분이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나 다음에 할 사람이니까 계약해 주세요. 뭐라거나 아니면은 그 차주가 없어져 있고 다른 차주가 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이랑 이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리미엄이 많이 발생한 차례다라고 하면은 그 비용을 다 받고 그냥 나가버리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가 타인의 차량을 구매한다. 그리고 일자리까지 같이 넘겨받게 됐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 원청사에서 그런 허락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부분을 내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차만 사게 되는 경우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 위험이 어쨌든 간에 차량을 판 사람 말고는 양쪽에 다 생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제 12조 이 이제 좀 지루하시죠?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제 12조 좀만 힘내세요. 네. 이미 분쟁이 해결이 있는데 1항에 보시면은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다툼이 있는 경우 서로가 내가 이걸 이해를 못하겠다 아니면은 난 이건 싫다 뭐 이런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라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에 해결한다.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제 이 자료를 통해서 하지만 근데 여기에 이게 지금 기입이 안 돼 있거나 자료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든 상호 협의를 먼저 해봐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좋습니다. 계약이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처리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사업협회 결정에 따른다. 즉 쉬운 말로 하면은 그냥 법적으로 간다 이거예요. 네, 법적으로 간다. 네. 그래서 본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그 관할 법원으로 한다. 네. 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법적으로 간다라는 그 얘기가 이 얘기고요. 좋습니다. 2항 보시면은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또는 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40조 5항에 의한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위스탁 계약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40조 5항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걸 따라 갖고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근데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제대로 된 계약서를 썼을 때는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전 이런 케이스를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막 계약서를 좀 개판으로 쓰거나 그런 경우는 너무 많이 봤어도 근데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여기까지 오는 경우는 없었다. 거의 별 문제 없이 끝나요. 반드시 네. 끝날 일이 있어도 귀책 사유가 누군가한테 확실하게 있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진짜 애매한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항에 법적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14조 뭐 연대 책임 나와 있는데 네. 요거는 이제 그 이 위스탁 계약서를 뭐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1인 이상의 보증인을 세워야 하고 그 네. 보증인은 이 계약 기간에 계약에 기한 을의 모든 채무를 연대 보증한다. 즉 이 보증인은 뭐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차주분께서 뭐 과태료가 밀리거나 범칙금이 밀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증인이 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보증인이 비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보증인을 꼭 넣지 않아도 되지만 넣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근데 넣는 경우들도 많은데 하나 아셔야 되는 거는 여기 나오는 보증인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차량이라던가 아니면 기타 아까 말씀드렸던 범칙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의 채무를 할 필요가 있으나 있습니다. 무조건 그건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대출 사항에 뭐 차량 가격이 뭐 적어진다거나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나 괜히 뭐 대출 늘어나는 거 아니야,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 차주가 뭐 문제 없이 그냥 일 잘 하시는 분이고 저도 뭐 도망가지 않을 분이라면 여기에 나오는 보증인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가족분들이 많이 해요, 근데. 예, 하고 제15조는 서명 날인 하고 끝이 납니다. 오래 달려왔는데. 위스탁 관리 계약서가 뭐 이렇게 길어? 아이고 재미없어라고 보실 분들도 많은데 분명히 이거 보고 어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내게 뭔가 좀 잘못됐다. 직감적으로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좀 확인을 좀 잘 해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 저희가 힘줘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이거 굳이 이 양식을 따라가지 않고 이거보다 훨씬 내용이 적어도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아직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세 개로 안 돼. 다시 보셔야 돼. 우리 유튜브를 위해서.
아니요. 그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좋아요. 첫 번째로는 현물 출자자 네.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당한 금전 지급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계약 해지할 때 네. 부당한 금전 지급을 하면 안 된다. 좋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R매매에서는 투입되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있나요? 다 쓰는데? 다 쓰고 안 쓰는 분들. 이 양도증명서 같은 거 신차하시는 분들은 없죠. 있긴 있죠. 이건 진짜 아니지. 그러니까 요 부분은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면 모르겠구나. 근데 처음에 제가 얘기했어요. 네. 중고차 기점으로 그렇죠. 중고차 기점인 거고 유치납기할리 계약서는 저희 이 팀장이 조목조목 따져 드리기 때문에 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계약서를 쓰다 보면은 그냥 하품하고 계신 분들 너무 많아요. 알아서 하겠거니 뭐 하겠거니 미국계 아니에요. 이 팀장을 사기꾼이라 생각하시고 마지막까지 계약서 하나 그리고 내가 다른 곳에 간다라고 하면은 여기 영상이 이렇게 나왔다는데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항목은 왜 없는 거냐라고 하시는 게 그 업체나 아니면 불량 판매업자들한테 훨씬 더 위기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외우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또 뭐 최저가 트럭이나 저번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지입 가이드 리메이크 영상으로 찾아봐야죠. 다음 영상으로 그냥 설명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해야죠. 예고를 해야 또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시고 다들 뭐 그런 분이잖아요. 영상 보시는 분들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운송원 멘터 박병철이었고요. GR맨 팀장 이형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